이번 강의에서는 그 검척이라는 그 발제하게 되는데요. 제가 정리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것도 좀 고민했거든요. 저기 대형 TV가 있는데, 저거하고 제 노트북과 연결해서 보여줄 거 보여드리고, 또 대형 TV니까 보도 대신에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을 할까 생각하다가 자료를, 텍스트를 준비해왔어요. 그 텍스트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제 설명 들으면은 좀 잘 전달될 것 같아서요.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걸 다 하나씩만 했으면은 한 번에 단순히 제가 검척의 유래라든가 또 검척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생이 났는가 그것만 단순히 말씀드린다면 강의가 단조롭게 끝날 것 같아서 검척이 있던 시대의 그 역사라든가 또 검척과 관련된 책, 검척이 실린 책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말씀드리면은 더 그 강의에 살이 붙고 조금 더 나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 보면은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있는데 이제 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징심록이라는 책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징심록이 부도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도지, 징심록과 부도지, 징심록 내에 부도지가 있는데 그 밑에 제가 세 줄로 적어놨는데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신라 놀정 대의 정신 박주랑 선생, 이게 박격구세 구세손입니다. 이 감은 제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서들과 고문전 태학자로 재직할 때 열람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저술한 책이 징심록입니다. 그리고 징심록의 부도지는 징심록 내에 부도지가 있습니다. 징심록의 부도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 역사서입니다. 밑에 징심록하고 3교 15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징심록의 구성입니다. 3교라는 것은 밑에 있지만 상교, 중교, 하교 이렇게 되어 있고 15지는 상교에 이제 부도지, 음신지, 역시지 이렇게 나와 있고 중교에는 그렇게 보시면 적어놨으니까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징심록의 부도지는 보시다시피 상교의 제1지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우리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데 보면은 그 사진 옆에 왼쪽에 이 부도지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지 그걸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그 현재 알려진 부도지는 1953년에 영해박쥐 문중에 박금씨가 북한에서 징심록을 번역하고 연구하던 기억을 되살려 울산의 피난소에서 거의 원문에 가깝게 되살려 펴낸 것인데 이게 이제 박금씨하고 김원수 씨 공동 작업으로 지금 부도지가 이렇게 우리가 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 장은 그럼 부도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그걸 드려야 되는데 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부도지에는 한민족의 창세기와 신라 초기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첫 번째 선천부터 제가 나가겠습니다. 선천, 태초의 우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폭발,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짐세, 현재의 우리 우주 이거는 실달성, 보이는 성, 물질계에 해당되고 허달성, 보이지 않는 성, 연계에 해당되고 이렇게 두 부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세에서 마고성, 마고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고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읽은 부도지를 해설한 연구가들이 쓴 책을 제가 조금 읽어봤는데 이 한문을 안 쓰고 한글을 쓰겠습니다. 마고할 때 고자는 시어머니 고자입니다. 시어머니는 나이든 여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자는 마고할 때 마자는
삼배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고는 삼배를 짜는 여성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직녀성입니다. 직녀성이 아니라 직녀 여신이죠. 이 말은 어디서 나왔나? 금문고 자리에 직녀성이 있습니다. 금문고 자리에 직녀성이라 있는데 그 직녀성에서 마고가 인허한 것이 시리우스입니다. 시리우스. 그리고 시리우스에서 개척한 별이 플레이아데스입니다. 플레이아데스는 한문으로 묘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묘성은 씨 뿌리는 별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묘성이 할 때 묘자가 묘자의 발음을 마라고 읽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마는 마하고 이렇게 쳐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플레이아데스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북두칠성이거든요. 북두칠성.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드릴 때 지성님께 기도드린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몇 자가 마라보다 하니까 마고 이렇게 마고라는 게 직녀 여신이기도 하고 플레이아데스 묘성의 여신이기도 한 거죠. 플레이아데스 여신. 이게 불특치성의 원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본을 그렇게 적어놓은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마고는 삼신이라고 그렇게 알려 해놨는데 삼신은 그 마고 밑에 마고에서 마고에 두 딸이 있다 그럽니다. 그 궁이하고 소이인데 이 마고, 궁이, 소이를 합쳐서 삼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신할머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이에서 나온 분이 황궁씨, 청궁씨 이렇게 되고 백소씨하고 흑소씨는 소위에서 나왔습니다. 궁이니까 궁, 황궁, 청궁 이렇게 되고 소위니까 소위할 때 소니까 백소, 흑소 이렇게 됩니다. 제 친작보다 이제 우견이 지어진 밀바와 조금 연결시킨다면은 청궁은 밑에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이동한 거고 그다음 백소는 유럽, 그 다음에 흑소는 아프리카 뭐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황궁씨는 우리 민족의 기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민족은 그 황궁시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황궁시 밑에 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수인을 거쳐서 한인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한인시대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한인시대에는 한국이라고 그러죠. 그 나라 이름은. 그리고 12연방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대 한인은 안파견 한인이고 안파견 한인에서 지위리 한인까지 7대로 이어집니다. 리자로 끝나는 건 어떤 연구가들은 여성이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인 다음에 환흥시대가 또 열리죠. 환흥은 신세도 해갖고 배달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죠.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대 환흥이 거바란 환흥이고 그 다음 18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대 환흥이 천부경을 쓰라고 신지 현덕에게 명하여 녹도문으로 천부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신지 현덕이라는 걸 보시면은 신지라는 거는 그 뼈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신라의 사초들 있잖아요. 사관들. 이게 왕이 말하는 거를 받아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지 현덕이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녹도문이라는 걸 보시면은 한자로 녹자가 사슴 녹자입니다. 신지 현덕이 사슴 사냥을 갔을 때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 그 발자국에서 세상 만물의 형태를 보고 거기서 최초의 문자를 만들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녹도문이라는 게 인류 최초의 문자가 해당되고 각걸 문자보다 더 앞선 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 적었으니까 천부라는 말은 환인시대부터 구전되어 오다가 환웅이 드디어 이제 녹도문을 현덕에 의해서 녹도문에 만들어지고 그거를 처음으로 기록한 게 이제 천부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환웅시대가 끝나고 당군시대로 이어집니다. 당군은 환웅을 개정한 분인데 도를 아사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 당군 왕건부터 고열대, 사주실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군시대 말쯤에는 조선 전체 행정구역을 산원으로 나누고 다스립니다. 산원 중에서 진안은 당군이 직접 다스리고 마한, 변화는 각각 왕을 따로 두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안 밑에 진안에 이렇게 동쪽에는 진안, 북쪽에는 마한, 남쪽에는 변환 이렇게 사만이 되는데 나중에 이 사만이 삼국으로 삼국이 되는 거죠. 이게 동의 진안은 신라가 되고 북의 마한은 고구려가 되고 남의 변환은 백제가 됩니다. 이렇게 삼국으로 나눠진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기자 어느 나라의 기자가 부도 지역, 조선, 아사달이라고 좀 해도 될 것 같죠. 부도 서쪽으로 도망쳐 나오거든요. 그 도망쳐 나올 때 혼자 올 수는 없겠죠. 이게 자기 군사들, 망한 군사들하고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부도의 서쪽으로 이동해 옵니다. 근데 어느 나라의 기자는 부도의 도를 따르는 첨부의 도를 따르는 그런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첨부의 도를 따르고 있는데 원나라 기자 집단은 그렇지 않은 세력이에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맞붙게 되겠죠. 원나라 기자 세력들은 무력으로 부도인 첨부의 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위협을 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방어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부도의 법이 어느 정도 깨지는 상태로 삼국이 이렇게 분열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분열된 삼국이 공동으로 방어하다가 결국에는 제대로 충분히 방어를 하지 못하고 방어를 여러 개 좀 떨어지고 삼국으로 결국은 사만이 삼국으로 되고 동의 진안이 결국에는 조선의 정통성을 이해한 진안의 후예인 박혁거세가 거서관으로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진안을 이은 신라가 우리 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첨부의 도리를 따르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구려나 백제보다. 그리고 혁거세는 신라의 경주, 이게 서라벌이죠. 그 당시 서라벌에다가 도읍을 하게 됩니다. 이 서라벌이라는 그 명칭도 이 박혁거세가 서라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초성달이라는 게 초성달을 한자로 쓰면은 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성달의 고원은 아사달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아사달은 어디입니까? 우리 당군 조선이 처음 도읍을 정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칭만 봐도 박혁거세의 신라는 당군 조선의 부도 첨부의 도리를 지켜오던 그런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도지의 기록 이 부분을 좀 봐주실래요? 부도지의 기록에는 기록에 박혁거세는 검척의 이치에 따라 천지시원의 근본을 실질적으로 구현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조선 초기까지 한민족 창세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이를 적고 있는 게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부도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신라 눌주왕의 눌주왕 이제 성은 김씨입니다. 그때 박제상이 정신록 부도지를 아까 저술했고 아까 그거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박문영이라고 박제상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검척지를 저술했어요. 이게 검척지는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지은 짐승록을 연구해서 이 아들이 붙인 부록 정도, 이게 짐승록의 부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 넘겨보시면은 그 다음 자 넘겨보시기 전에 제가 깜빡했네요. 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7페이지. 페이지 수가 적겠으니까 한번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한웅천왕이 이제 그 설한 천부경이 있는데, 천부경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덱터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녹도문으로 적은 천부경이 뭔지 한번 골라보실래요? 세 개, 왼쪽, 오른쪽 있고 밑에 있는데, 녹도문으로 적은 천부경이 뭘까? 어디요? 둘 중에 하나.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는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 위에 두 개 있고 밑에 하나. 아래 네, 거니까요? 제 아래 겁니다. 아래가 녹도문이고 위에서 오른쪽은 고려 말 조선 첫 고려 말의 학자 용원 민안부님의 유집에 실려있던 각골 문자의 천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계현서 선생님이 묘양산 석굴에서 발견한 천부경이라고요. 밑에 잠깐 보시면은, 사진 밑에 잠깐 보시면은, 그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천부경은 거반은 한웅께서 설하시고, 신지현덕이 녹도문자로 받아 적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것이 태백산, 최백의 태백산이 아니라 백두산이 유력하다 합니다. 그 설은. 백두산에서 최천 선생이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신지현덕이 지금 녹도문자를 최천 선생이 발견하고, 신라 마을의 제학자죠. 도인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발견한 녹도문자를 본인이 해석해갖고 한문으로 옮겨서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묘양산에다가 새겨놓습니다. 그 새겨놓은 거를 1916년 북한 묘양산 습벽에서 계현서 선생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한 게 위에 사진에서 왼쪽입니다. 그게 탁본이거든요. 그리고 계현서 선생은 누굽니까? 한당국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은 한당국의 저자이시자 민족사상가고 독립운동가십니다. 독립운동 하시다가 일제첩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대동강 강변에 시신이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일익 씨가 이제 계현서 선생의 제자가 되시는 분인데 남하에서 1917년에 한당고기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게 스승이 지은 그 한당고기를 공개해서 우리가 한당고기가 있다는 걸 그걸 접하게 된 거죠. 다시 그럼 3페이지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징신록, 김시섭의 징신록 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징신록을 지은 분이 누구니까 그 박재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박격구세 구세소 제일 처음에 봤던 그 부도지를 지은 주인공. 그 징신록을 조선시대 때 김시섭, 잘 알고 계시는 김시섭이 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박재단 선생님의 아들이 지은 금척지, 그 두 가지, 징신록과 금척지를 김시섭이 읽고 읽고 난 다음에 징신록 추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징신록 추기는 문헌적 가치에 읽어보겠습니다. 징신록 축이 적어도 징신록과 금척지의 문헌적 가치를 현대에 고정해주는 유일하고도 귀중한 문헌이다. 그럼 징신록 축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2장부터 정리해놨는데 제목 정도만 제가 시간상 제목 정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는 징신록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요. 3장에는 박재상 공의 집안을 천웅도의 전수자로 추정한다. 이게 천웅도는 다르게 말하면은 그 화랑도 있죠. 화랑도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천운의 천웅 이렇게 있으니까 그 영만 봐도 이게 부다하고도 천부경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는 천동설과 지동설을 엿볼 수 있는 세계 인식을 서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당 벌써부터 이게 우리 고대 국가부터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움직인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갈릴레오 갈릴리보다 더 앞선 세계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장에는 금척의 내용, 금척 수리, 수는 숫자 그 수리죠. 이렇게 금척, 천부경에 보면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1, 2, 3, 4 이렇게 나오고 1에서부터 9까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수의 이치, 수의 이치는 첨부의 법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검척 8장에 있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검척지를 읽으니 또 수사가 매우 어려워서 알 수가 없었다. 대저 그 근본은 곧 첨부의 법이다. 검척을 금으로 만든 것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요. 자로 제작한 것은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새와 헤엄치는 물고기와 동물과 식물의 낳고 죽고 성하고 세하는 이치가 다 오류가 없는 법에 달려 있는 것이 이것이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중식록 추기의 9장에는 신비한 물건인 검척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검척의 유래가 그 근원이 매우 멀고 그 이치가 매우 깊숙하며 그 형상은 삼태성이 늘어선 것 같으니 머리에는 불구슬을 물고 네 마디로 된 다섯치이다. 그 허실의 수가 허수 실수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 허실의 수가 9가 되어 10을 이루니 이는 첨부의 수다. 그 다음에 능이 천지조화의 근본을 재고 능이 이세소장의 근본을 알고 인간 만사에 이르기까지 재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숨구멍, 마음, 목숨을 재면 기사회생한다고 하니 진실로 신비한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10장에는 박극대서와 검척의 유래. 아키크스가 왕이 될 때, 진라의 거세관으로 수레될 때, 검척을, 신으로부터 검척을 받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검척의 소재가 있는데, 박문량이 지은 검척지에도 검척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삼태성, 아까 9장의 삼태성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 뒤에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잠깐 적수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하늘에 별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희미하게 되어 있는 게 북두칠성이라고 하얗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북두칠성 주변에서 삼태성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적습니다. 삼태성이요? 예, 삼태성. 동양에서 말하는 삼태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서양은 우리는 북두칠성하고 이제 관련시키지만 삼태성을 서양에서는 큰 곰자리 별자리 중에서 큰 곰자리와 관련시킨다고 하거든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삼태성은 달랑별 3개가 아니라 쌍을 이룬, 새 쌍을 이룬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쌍을 이룬 별. 시간상 찾기가 새쌍을 이룬 별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또 찾을 수 있으면 요렇게 이게 국자 모양 있죠? 이렇게 하얘진 국자 모양. 그렇게 보셔도 되고 큰 곰자리에 발에 해당되는 부분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보면은 위에 그 쌍으로 이루어진 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조금 밑으로 놓으면 또 있고,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이게 삼태성입니다. 이렇게 새 쌍으로 이루어진 별이 동양에서 말하는 삼태성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이제 검척이 이 삼태성의 모양 닮았다고 김진섭은 중식록 추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자 모양 좀 아래쪽으로 저기 큰 곰의 발바닥에 해당되는 게 이게 삼태성. 발바닥 두 개랑 끝에 꼬리 같은 거 이렇게? 보셨으면은 제가 또 나트린 그림이 있는데 8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태호 복희와 여화의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왼쪽에는 여화, 오른쪽에는 태호 복희인데, 자세히 봐야지.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 보면은 그 태호 복희가 들고 있는 게 뭔지 이렇게 희미하게 너무 진하게 나와도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화가 갖고 있는 거는 컴파스입니다. 태호 복희라는 분은 실제로 우리 조상이거든요. 이게 5세 반웅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분이 태호 복희인데, 이분이 진제국의 그 통치자가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자신의 사망 중에 한 분으로 지금 삼고 있죠. 사실은 자기 조상이 아닌데, 우리 5세 태후 한웅의 막내 아들이거든요. 이렇게 통치자가 자를 들고 있고 컴파스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통치자가 자를 들고 있는 그 이유를 추측해 보면은, 통치자는 뭐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다스리려면은 어떤 기준이나 법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규칙이나 법칙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거는 뭐랄까,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자 하면은 룰러거든요. 룰러. 이게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 말고도 또 다른 뜻이 있죠. 통치자는 뜻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통치자는 뜻이 있죠. 룰러가 잘한 뜻도 있고, 심센스의 뜻이 잘한 뜻도 있고, 통치자는 뜻이에요. 다스리는 자라. 그리고 룰러라는 것은 또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룰에서 나왔습니다. 축구할 때 룰을 지킨다, 경기할 때 룰을 지킨다, 이런 거 쓰잖아요. 이 룰에서 온 단어죠. 그리고 룰도 뜻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룰이 규칙이라는 뜻이 있죠. 말씀드린 뜻이. 규칙, 법칙,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또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다스리다. 예.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또 통치자는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호 복희 사진 그 그림에도 태호가 이런 자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치자니까. 그걸 제가 맞춰서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네. 그거에 대한 요청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페이지로 좀 봐주실래요? 5페이지는 검척, 그 다음에 검척설화, 그 다음에 영예박씨. 부도지를 지은 분이 박재상인데, 박재상이 영예박씨 시조가 됩니다. 이제 눌지왕이 왕이 될 때, 간단히 말씀드리면 눌지왕이 왕이 될 때 공을 많이 세우신 분이라서 눌지왕이 왕이 되고 나서 경북 영덕의 영덕 쪽의 영예 땅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지를 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박재상이 영예박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검치와 관련된 거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고정계의 대한제국 이렇게 있는데, 그 신라시대는 이제 혁거세가 거세관으로 추대될 때 관련된 검척설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혁거세의 후손인 박재상은 또 이제 영예박씨 시조가 됐고 지금 집록을 저술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박문량인데 박재상의 아들입니다. 백교 선생 방아타령과 관련했는데 백결이라는 말은 너무나 가난하고 청정하게 살아서 옷을 100번이나 기울였다고 해서 백교 선생이라고 하고, 방아타령은 검은고의 대가, 이게 우럭은 가야금의 대가지만 박문량은 검은고의 대가입니다. 아내가 신세 한타를 하니까 그걸 달래주기 위해서 검은고를 연주했는데, 그 검은고 소리가 방아 찢는 소리라고 해서 방아타령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검책지를 저술했죠. 검책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그 저술한 증신록을 아들인 자신이 공부하다가
징심로가 부록으로 금척지를 저술했고, 이것도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박마령관이라고 있는데 박문양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김유신의 스승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유신에게 이제 박마령관이 김유신에게 천부이치를 가르쳤고, 천부이치는 이제 우리 고대로 내려오는 그런 이치죠. 천부경의 이치. 그 다음에 김유신은 김춘축의 삼국통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은 고려의 현정은 거란을 침략했을 때 강감찬 장군을 영해박씨 문중에 보내어 양책을 물었으며 혁거세 왕릉을 개축하고 답을 세운, 그 다음에 자기 딸을 박제장공의 집안으로 시집보내서 종사를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박수 장군도 그 귀주대첩에 쿵공을 세운 분인데 이분도 영해박씨의 문중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로 오면은 태조 이성계가 꿈에 신인으로부터 금책을 받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걸 이렇게 몸금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일종의 신표가 아닙니까? 통치자의 그 신표.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이제 이성계는 그때 또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이런 그 위화도 회군의 정당성은 이제 영해박씨 종손이 무학대세를 찾아가서 인정받게 되고, 무학대세는 이제 나중에 이성계 왕사가 되죠. 그리고 정도전이라는 분은,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의 그런 이제 원검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검척무를 이렇게 원검척 가서와 악보를 짓게 되는데, 이게 검척무라고 하는데 뒤에 또 11페이지 보면 검척무 사진이 있거든요. 한번 잠깐 조금만 확인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보셨으면은 다시 5페이지로 와서 세종대왕 때는 훈민정음 28자의 근본을 진심록에서 시본했다고 김시섭의 진등록 추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해박씨들을 궁궐 가까이에 불러 벼슬을 주고 특별히 대우합니다. 그 다음에 아학을 정리하신 분이 박연 선생님인데, 이분 역시 영해박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세조가, 밑에 보면은 세조가 단종의 지위를 찬탈할 때 영해박씨 문정들은 강화도, 금화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단종 때에는 세종조 단종 때는 벼슬을 했는데, 세종이 그 단종의 왕위를 찬탈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벼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징심록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징심록과 금적지를 갖고 강원도 금화로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때 숨어 들어갔을 때 김시섭도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금척지하고 징심록을 읽고 징심록 추기를 김시섭이 쓰게 되고, 그게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시 이북당으로 넘어가서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금씨라는 분이 6.25 전쟁 때 월남에서 그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런 징심록 부조집을 복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복원한 거를 우리가 제 첫 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게 부조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는 고종이 나라의 가장 큰 훈장을 금척대훈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금척대훈장이 아니라 무궁화 대훈장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금척대훈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12페이지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해받습니다. 대한제국 때 만든 그 금척대훈장이 위에 있고, 지금은 금척대훈장이 무궁화 대훈장으로 이렇게 바뀐 그런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척 발제를 정리하면서 금척이란 이렇게 세 가지로 서로 좀 비슷하고 연결되는 것들인데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첫 번째 갈로를 읽어보겠습니다. 금이란 변하지 않고 귀하며 성스러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척이란 자로서 사물을 재는 적도로 사용하는 도구로 오류가 없는 바른 법도나 기준을 뜻하는 것이다. 해서 금척이란 귀하고 성스러운 법도, 즉 천부의 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부도지는 박금치하고 김원수 씨에 의해서 나온 책인데, 김원수 씨가 단 주석에, 천부의 단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부란 천리, 즉 천수지리에 부합한다는 뜻이며 하늘의 인장, 즉 심표라는 뜻도 있다. 천리적 천수지리의 뜻은 천부경이며 이 천부경을 새겨서 천권을 표시하는 것이 천부인이다. 한국의 고대국가에서는 천부인을 천권의 상징으로 여기고 후계자에게 전수했다. 천부인은 맑은 소리를 내어 만물을 창조한다는 옥필이, 자기 성체를 뜻하며 태양을 상징하는 거울, 권력이나 권위의 상징물인 검, 하늘의 소리인 윤례를 재현하는 도구인 후계 천부경을 새긴 것이다. 검척도 천부인의 일종이다. 그 다음에 검척은 천부경의 우주 생성과 순환의 변하지 않는 이치, 즉 천리를 수리화하여 그 이치가 영원 무빙토로 오류가 없게 한 자의 형태로 만든 것으로 천권을 표시한 상징물이다. 신라 박혁거세의 검척서라, 태조 이성계의 몽검척, 대한제국 시절 고종이 나라의 가장 큰 훈장을 검척대원장으로 삼은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발제를 정리하면서, 그럼 오늘날의 검척은 어떻게 여기면 좋을까 하면 적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장구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것은 하늘의 본성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천권은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미 자신이 가지고 나온 권능이다. 에고로 오도 잘못된 도에 빠지지 말고 오늘날 그 본성이 자신 안에 있음을 알고 바르게 세워 자신의 삶을 바르게 재고 스스로 다스리는데 쓰는 것이 오늘날의 검척이 아닐까 하고 적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